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보기부터 보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뭐 제 스타일대로 일단 정리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보기부터 보시라고요. 아니, 보기부터 보고 가는 연습을 좀 해볼래?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읽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뭐 문제 풀면서 다들 읽으셨을 테니까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자, 구조적으로 먼저 따져보면은 먼저 촉발되는 연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지각되는 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문 장르, 고전 시나 현대 시는 일단 먼저 이 느낌을 먼저 잡아주시고, 두 번째, 그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도입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잡아야 되는데 벌써 상황이 잡혀요. 근데 이 상황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씨, 민씨, 아마도 민씨하고 이게 개화기라면 이미 답은 나왔죠. 그래서 이씨는 이씨왕조잖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촌보다 민씨 외척이잖아요. 명성하고 민비 외척의 8촌의 권세가 더 대단한 거지. 세도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벌써 뭡니까? 비판이죠. 진짜 우리가 갑자기 뭐 민씨 8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결국에는 왕이 아니라 외척에 의한, 지금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외척에 의한, 왕의 부인에 의한, 왕의 부인의 주변 세력에 의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촉발 시기부터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사실은 권력자들은 아니야. 권력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반대로 반대파가 되는 권력자들은 처단을 당했겠지 아마도. 근데 이제 지금 민주주의 사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후렴이죠. 근데 되게 후렴이 안 맞아. 뭔가 이상하고 놀다 가지. 근데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제 수업할 때랑 오늘 수업할 때 또 다르더라고. 오늘 수업하려고 보니까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산 밑에다 장춘단 짓고 군악대장단을 받들어 충분한다. 그럼 역사적 배경 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개화기이고요. 구한 말이야. 그럼 당연히 갑오개혁 이전이 있을 거고 이후가 있을 거야. 즉 구식의 삶과 신식의 삶이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청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기득권까지 아예 다 내려놓으면서 아예 그냥 황골탈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왕부터가 그렇게 황골탈퇴할 용기까지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결국에는 끝난 거죠, 사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점이 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 시점. 그때 태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군악대 장전에 받들어 총을 한다는 게 여러분이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받들어 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군대 얘기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신식 군대가 결국에는 실질적인 뭔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군대가 뭐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서 진 것도 아니잖아. 사실 전쟁도 없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규전이 없었지. 결과적으로는 의병이나 아니면 독립농민운동 같이 비정규전 또는 민병대와의 전쟁에서 이미 끝난 거지. 우리의 정규 군대가 한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조차도 해산당했고, 해산당하는 과정에 희생이 있었고, 해산당한 군인들이 의병으로 활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결국 무슨 얘기냐? 즉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결국에는 벌써 이게 다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고, 권력자들이 만든 그런 신식 군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나도 못한 거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민중들이라니까. 왜냐면 왕족들은 그래도 대접을 받아요. 원래 그래. 그 국가의 기존 권력자가 그 권력자를 치워버리면 그 권력자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커버리니까 왕까지는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황제를 왕으로 격화시킬 수는 있고 권력을 뺏을 수는 있지만 상징적 존재로 왕족은 놔둔단 말이야. 왕가는 놔둔단 말이야. 근데 민중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하지. 여기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근대화의 목적이 뭡니까? 잘 살라고? 아니지. 착취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의 생활에 터져있던 밭과 집이 헐리고 헐려서 개발되고 나는
내 집을 잃고 내 경작지를 잃었던 거지. 하지만 그 개발에 과실은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자, 그러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 맑게 하는 놈,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어디 갔어? 깜빵 간 거예요. 읽게는 하는 놈,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쓰는 사람. 공동산이 뭐냐면 찾아봤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공동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깜빵 가는 거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죽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잖아 사실은. 그럼 이 절망 그 자체에서 다행히 현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4년 또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시민 참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우 정치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열려 있었잖아. 그럼 어떡해? 갑자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어온 건 뭐냐면요, 이거야. 이게 아리랑의 이본이잖아, 변형이잖아. 그럼 아리랑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예요. 당장도 이태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게 참혹했고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묻고 사는 거거든. 그리고 좀 이따가 소설 하나 볼 건데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이게 작년에 어제 이 수업을 해버린 거야 내가. 결국 뭐예요? 한해 정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묻고 사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럼 갑자기 풍년이라는 거야 지금. 또 한풀이 하는 거야 사실은.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게 또 희한하게 아리랑하고 엮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그 느낌을 잡은 거예요. 왜 맥락 없이 10년, 11년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낼수 있을 수도 있는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해몽을 해보자면 그런 거 아닐까. 사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저는 그 영상들을 다 찾아봤어요. 약간 트라우마도 남고 믿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사고는요 이유 없이 나진 않아.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배웠는데, 군대에서 제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수류탄 사고예요. 근데 사고는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항상 있어요. 수류탄은 내가 아직도 몸이 기억해. 안전 클립 제거, 안전핀 제거, 안전 손잡이. 셋 중에 하나만 정상 작동해도 의도하지 않은 폭발이 없어요. 근데 셋 다 고장나면 터지는 거야. 근데 셋 다 고장 확률은 거의 0% 수렴이야.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집무실이 바뀌었고, 그리고 뭐 시위가 있었고, 그럼 벌써 용산서의 경찰 인력이 줄어. 그러면 가장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면 성범죄, 마약범죄, 주폭,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거. 이 세 개가 제일 큰 문제인 거야. 그리고 안전사고라고 해봐야 사실은 차에 사람들이 치일까 봐, 인도에서 밀려. 이 네 가지만 신경 쓴 거야.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해버린 거죠. 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소진돼 버린 거니까. 이쯤 얘기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고, 다만 지금의 사회는 고쳐낼 수 있는 민주사예요. 옛날에는 왕이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판단을 못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으로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뭐 우울증 걸려 죽을 거 아니야. 한풀이도 있었던 거죠. 이해됐어? 현대사회도 한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왜?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어떻겠냐고. 한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거야. 또 한편으로 한풀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약간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여기도 비슷한 거야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이 처음에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보기를 보고 나니까 읽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고 보기 보고 다시 읽었던 느낌이야 저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자신 없던 보기부터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제가 먼저 보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례원술이 있고 장애원술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장례원술은 상황 속에 있는 화장가요. 장애원술은 외부 상황에 있는 화장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뭐자, 장례원술이라는 거는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고 있는 거야.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거야. 장애 원술은 뭐냐? 화자가 관찰 대상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얽혀 있으면 장애 원술이고 자유로우면 장애 원술이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먼저 문제 푼 게 아니라 작품 다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려서 다시 돌아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왜냐면 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보면요, 거리를 뒀으니까 장외 언술이 맞아요. 자신의 심리를 털어놨으니까 장내 언술이 맞아요. 관찰하고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외 언술이 맞고요. 내가 당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장내 원술이요. 아직 5분도 자유로우면은 장외 원술이겠죠.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봤어요. 그럼 일단 읽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보기 보고 다시 왔어요 저는. 그리고 현대시는 그 정도, 고전 시간은 그 정도 시간대, 정보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느니 보였어요 상황. 자, 주체는 화자죠. 시적 화자가 명시적이진 않아. 그럼 시적 화자가 뭐 한 거예요? 여기는 관찰한 거야. 함흥에 차가 가고요. 큰 애가 보찜을 져요. 근데 짐도 크지도 않아. 반보찜이야. 그럼 봐봐. 이주나 이동이잖아. 여러분, 요즘이야 이주 이동인 대부분 뭡니까? 여행이야. 그리고 그 여행은 되게 즐거운 추억이고 기억이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뭐야? 척박한 삶이야. 그 당시에 간도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갔겠어요? 어렵게 갔겠지. 마찬가지야. 비슷한 작품 우리가 몇 달 전에 했었던 거 기억났을 텐데, 갑산의 어머님 기억납니까? 감민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던 터전에서 막 모함받고 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고 있으니까 생원이 나타나서, 야 어차피 너 다른 동네 가면은 또 신분도 천해지고 못 살 텐데 왜 가냐. 야 너 물정 보는 소리 하지 마. 너도 망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주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이주가 생기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동네에서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이사를 갑니까?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하는데 벌써 슬퍼요. 애는요 밥 달라고 울어. 근데 영감님은 술밖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양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만 한다. 뭐뭐 한대. 그 벌써 대조인 거죠. 애들은 배고픈데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술이나 먹는 거야. 그러면서 봐. 정든님 누구한테 있어? 정든님이요? 화자한테 있어서 정든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들었다의 감정의 주체는 누군 거야? 이제 화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자가 주체야. 관찰이 아니야. 화자가 이제 상황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긴 상황 밖에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 상황 밖에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어떤 오빠? 우리 오빠예요. 상황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내 삶도 평탄치 않은 거야. 왜? 이주가 있다는 거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죠. 역시 나오죠. 바람맞은 새파. 타짜 고니가 대사가 이런 게 있어. 인생의 파도만다. 부대끼는 이내 몸, 내 몸, 그쵸? 주체가 나왔죠. 내 삶도 척박한 겁니다. 그래, 내 삶의 걱정구름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화자는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 상황 안에. 그럼 봐봐. 계속해서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야? 화자죠. 누구 기다려? 님. 그리고 봐. 봄배추를 푸르푸르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럼 님과 봄배추가 같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네. 자 봐봐. 누가 화자가 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봄배추가 봄비를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봄배추 같은 존재인 거지. 비가 와야 살 거 아니야. 님이 와야 산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다시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어? 독수리가 날뛰니까 병아리가 죽었어요. 마찬가지야. 기차가 뚝 떠났어. 우리님 없고 우리님은 공동묘지 가셨어요. 됐니? 됐죠? 그러면 읽힐 거야. 얘부터 바로 풀게요. 정답 5번이야. 왜? 자유로운 아니죠. 완전히 내 삶이죠. 장외가 아니라 장내죠. 정답 5번이었다. 됐어? 그러니까 문헌 설계 되게 잘한 거야. 근데 이게 작품 자체가 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무슨 얘기는 잘 안 들어와.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전형적 고전이 아니잖아요. 개화기식이잖아. 개화기. 개화기에 있었던 거고 구한말에 있었던 거고 또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건데 약간 고전틱한 느낌도 있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 안 와든 거야.
근데 보기를 보고 가나 작품과 엮여보니까 느낌은 보였을 겁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 그럼 당연히 1번 있어야죠. 이게 주제잖아. 시적 평화, 예령 같은 개인적 삶의 형상. 이게 주제잖아 지금. 2번 구체 공간 있었겠죠? 있었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2번, 4번을 묶어놓은 거야 배경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지금 이 사람이 자, 상황은 뭐야? 현실 공간이야. 그러면 이 상황, 현실 공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초월적 공간? 신한테 기원하고 있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내 누이 죽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밑타차 서서 기다릴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풀이라고 현실적 한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현실적인 삶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월적 세계 아니지. 정답 4번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제 잡으면 바로 보이는 이런 느낌을 잘 잡아주셨어야 되는 거고. 2번 문제 볼게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바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 바로 나오는 거야. 왜? 주제 잡아야 된다니까. 자, 그럼 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그 시절에 정치권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리더는 없고 그저 자기 입속만 차리는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인 거야. 여기요? 이건 잘 모르겠어. 갑자기 왜 슬퍼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 비판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권력 비판이라니까. 얘보다는 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권력 비판이야. 일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1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치 권력 비판이야. 정답 1번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히 잡히면 되게 편해지는 거고, 이것도 발췌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 그러네요. 맞죠?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 자, 밭, 집, 둘 다 삶의 터전 거죠. 삶의 터전 어떻게 돼? 타계당하고 있죠. 동일 구정 반복. 상황 염원했나 확인해 봅시다. B, 염원했나. 그러네. 기대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 3번. 공통. 정답 3번이었다. 공통이 아니야. 대조지. 애는 배고파서 난린데 영감님은 무기력하게 술만 먹고 끝. 맞죠? 그 다음에 4번. 내적 갈등이나 5번 비핵은 있겠죠. 확인해 볼 거예요. D, E. 그렇죠. 자연과 나. 자연과 나. 그 다음에 D도 역시 마찬가지. 정든님, 우리 오빠. 성격이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이게 4번이 또 헷갈렸을 수 있겠다. 자, 볼게요. D. 정든님 따라 산나물을 탈까? 봉천차를 탈까? 약간 이게 C, D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C 같은 경우에 내용은 맞고 구조가 틀렸거든.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표현한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내용적으로 봐봐. 지금 공통은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부정적 스테는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을 흘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4번도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성격이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대상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 4번 중에 걸렸다면 저는 그거는 나쁜 풀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3, 4번 중에 걸렸다면 느낌은 잘 잡은 것 같아. 확실한 건 뭐냐면 애는 배고파 힘든데 영감은 수련을 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좀 더 확실한 3번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 맞아.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배운 대로 명확한 접근 적용이 된다면은 이게 좀 잡힐 것 같습니다.